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설 연휴 보내고 주식시장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기분 좋죠? 생각해보면 설 연휴 직전에도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다 보니 설 연휴 직전, 그리고 설 연휴 내내 글로벌 증시 강세, 그리고 설 연휴 직후에 강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이거 V자, 급락 후 급등하는 그 V자 반등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때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쭉쭉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급반등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좀 흥분과 어떤 순간적으로 과열될 수 있는 심리는 멀리하고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증시 토크와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틀간의 증시 상승, 정말 훈훈합니다. 자, 설 연휴 직전의 상승, 그리고 바로 오늘 증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 돌아서고 이제 급등장 오는 게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20년 3월 그때 당시 2년 전 일이죠. 그때처럼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분들, 자, 오늘 업종 지수 차트,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차트라든가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이틀간의 반등이 그렇게 아마 감흥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V자로 해서 빨리 저기 주가지수 3,300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힘이 붙이는 듯,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2020년 3월 이때 당시 시장이 막 이렇게 튀어 올라갔던 그 흐름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랑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상에 2020년 3월 말에 증시 토크에서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부분을 2페이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때 당시 급반등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용어입니다. 트램펄린 효과. 주식시장이 워낙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눌린 만큼 반발력도 세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특히 그해 3월 19일에 시장 PBR이 0.59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게 1997년 IMF 사태 때입니다. 그때 0.5배까지 하락한 수준이었어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IMF 때 그때 같은 어떤 시장 하락이 있으면은 정말 기회를 잡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 시점이 그 시절이었던 것이죠. 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명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눌린 후에 쏟아지는 터보 엔진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제가 어떤 증시 토크를 한 날에는 로켓 엔진이 달렸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때 당시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재정 정책에 따른 부양책, 그리고 초저금리, 이러한 것들,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유동성이 폭발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 한국 증시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었다 보니 눌리면은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컸고 V자 반등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3월 말에 2020년 3월 말에 증시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까 전망할 때 V자 내지 W, V자는 급하더라도 W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 당시 그만큼 시장의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의 힘, 그리고 펀더멘탈 명분 강했죠. 하지만 자, 지금
이 시점을 떠올려 보면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이제 2020년 3월 당시 제가 했던 이야기들 다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3월 충격이 V자 패턴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힘이 부족합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요,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처럼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어떤 가격 메리트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물론 중급 하락장이라는 제법 깊은 낙폭이 있긴 하였지만 뭐 저평가가 심화되었다. 그러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 뭐 1월 내내 이야기 드렸던 LG엔솔, 얘가 상장된 이후에 시장 밸류에이션 레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어요. PBR 레벨 기준으로 아직 뭐 한국거래소 통계에는 적용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건데 1.2에서 1.3배까지, 최대 1.3배까지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요, 2020년 말, 2021년 말, 그 정도 레벨입니다. 제법 높은 수준이에요. 여기에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긴축 분위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돈을 풀고 저평가되었다. 이런 두 가지, 유동성, 저평가, 이게 확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유동성의 힘은 점점 맥이 빠지고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이거 계륵이에요, 계륵. 그렇기 때문에 이게 V자로 가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지난달 말 시크릿 정기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거기서 썼던 자료를 꺼내와 봤습니다. 자, 이번에 LG엔솔 상장 후에 밸류에이션이 왜곡되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화면상에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싼 가격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증시가 뭐 V자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은 언제 어떤 형태로 멈출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선 저는 다중 바닥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쌍바닥 아니고요, 중바닥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동성의 힘 약해졌죠. 펀더멘탈 뭐 싸지도 않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V자로 단숨에 올라가는 거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렇다고 더블 바텀을 만들기에도 좀 힘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과거 2011년 8월 때처럼 다중바닥형으로 만든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가능성을 추론해 봅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2011년 8월 당시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입니다. 2011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요게 이제 제가 주봉으로 뽑은 다음에 그때 당시 저점을 집어가지고 그때 당시 추이를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 8월 쇼크 때 두 달 동안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고 코스닥 지수도 20% 넘게 하락했어요. 그 이후에 이 하락 충격을 벗어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저점이 상승하고 그 후에 완전히 하락장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과거 선례를 복기를 해본다면 이번 증시 조정 2021년 하반기부터 해서 1월 제법 깊은 중급 하락장 나왔고요. 그 후에 이틀 반등 나왔습니다. 겨우 이틀이에요. 여기서 뭐 직전 고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가면은 체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격 메리트도 부족하고 유동성 또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내려왔다가 또다시 어떤 이제 시장의 내성이 쌓이게 되면서 또다시 반등을 하겠지만, 올라가려고 하면 고공권에서 악성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면 악성 매물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원귀 매물. 올라가려고 하면 발목 잡고 올라가려고 하면 발목 잡는 그런 원귀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단숨에 올라가기는 힘들고 야금야금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하락장을 잊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과정,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틀 동안의 급반등 반갑기는 하지만 이러다가 내려왔다가 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악재들에 대한 내성이 강화돼요. 단적으로 1월 FOMC 회의 이후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잊혀가죠. 금리를 2번이 아니고 한 번만 올릴지도 모른데 이러한 이제 뉘앙스의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와 짝짝짝짝짝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게 하나의 내성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악성 매물, 원귀 매물들로 인해서 허무하게 또다시 시장이 얘 왜 이래 하면서 쭉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단숨에 V자 반등을 만들기보다는 상승 하락 반복 속에 그 과정에서 바닥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냥 마음속에 새겨 두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내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인내심. 자, 2011년 8월 중급 하락장 후에 시장이 상승하락 이거 거의 한 2년하고 이제 시장이 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포기하고 난 지친다, 질려 이러면서 시장을 떠났던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시장은 고요함 속에서 상승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상승장, 이틀간의 반등장 기분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에 휘둘리기보다는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사용하시는 그 투자 원칙,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을 강하게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달 말에 2600포인트 장중에 깨고 내려가기도 했잖아요. 이거 한 번 더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각오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투자 성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위만 바라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좀 서운하잖아요.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은 2022년 시장입니다. 요즘 지인들하고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2020년 시장은 정말 답안지 펴놓고 보는 주식시장 정말 쉽죠. 트램펄린 효과, 유동성 힘, 쉽죠. 그런데 2021년 시장은 약간 어려워진 시장. 답안지 덮고 푸는 어떤 초등학생 수학 문제집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어려워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시장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 실력 정석. 어렵죠? 그런 느낌. 답안지 안 피고 푸는 제법 어려운 난이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쉽게 시장을 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본격적인 호랑이의 성공 투자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